이혜정은 30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방문은 혜정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이상, 이 집안은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해. 시어머니의 말투는 항상 딱딱했습니다. 표정에는 정이 없었지요. 혜정은 결혼 전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습니다. 꿈이 많았고 자신감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전통적인 가정을 원했고 혜정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설거지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밥 짓는 냄새. 혜정의 하루는 반복되는 집안일로 가득했습니다. 쌀 씻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래? 그 말에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은 회사 일에 바쁘다며 가정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7살 지우와 5살 서준이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너무 어렸지요. 혜정은 외로웠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며 자문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하지만 그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25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남편의 무관심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요? 혜정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자신도 모르는 아주 작은 변화가 말이지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강물에 생긴 작은 균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설거지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밥 짓는 냄새. 혜정의 하루는 변함없이 반복되는 집안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되겠어? 우리 지우가 알레르기가 생기면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혜정은 이미 1시간 동안 청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쌀 씻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애들을 어떻게 키울래? 혜정은 결혼 전부터 혼자 밥을 해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너는 뭐 하고 있었어? 그 말에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엄마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혜정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들게 하세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좀 참아줄 수 없어? 하지만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인데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마. 혜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도 혜정은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빨래는 했어? 우리 서준이 옷에서 냄새가 나던데 어제 갓 빨아서 말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리면 냄새가 나지. 다시 빨아. 혜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 될 것이라는 걸요. 오후에 혜정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다른 주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계산을 하며 카드를 내밀 때였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데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확인하겠다며 혜정의 카드 사용을 제한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정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너무해. 장 보러 갔다 왔어? 뭘 샀는지 보자.
어머님, 카드가 안 됐어요. 당연하지. 집안 돈 관리는 내가 해야 해. 그 순간 혜정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요? 엄마는 배가 안 고파. 요즘 왜 이래? 밥도 안 먹고.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안 좋아. 혜정은 포크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또 그 얘기야?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 하지만 이건 적응하려고 노력해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혜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내가 점점 더 없어져 버리는 걸까? 새벽 4시 혜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문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흘러야 하는데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작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혜정은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지적을 했지요. 계란 후라이가 이게 뭐야? 너무 익혔잖아. 죄송합니다. 예. 지우 도시락도 봐. 반찬이 이상해.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쩔 거야? 혜정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나간 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혜정아,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나레이터 시어머니는 혜정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마치 면담을 하듯이요. 시어머니 너 요즘 태도가 이상해. 말대꾸도 하고. 혜정 말대꾸라니요? 시어머니 봐. 또 그렇게 나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레이터 혜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말대꾸를 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그리고 집안일도 엉망이야.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빨래도 냄새 나고. 혜정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최선. 이게 최선이야? 나레이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혜정의 화장품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이건 또 뭐야?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화장품은 비싼 걸 쓰네. 혜정, 그건 결혼 전에 산 거예요. 시어머니. 결혼 전 거라고? 벌써 몇 년 됐는데. 거짓말 하지 마. 혜정은 모든 것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화장품 하나까지도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정의 친정어머니였어요. 네, 엄마. 혜정아,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지 뭐. 우리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채듯 말했습니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정이가 직접 얘기 좀. 괜찮다니까요.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정은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을성이 말이에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제 엄마와의 통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아니? 혜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도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정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감정, 마음. 내가 이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뭘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 말에 혜정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아들, 내 와이프가 오늘 나한테 대들었어. 네? 뭔 일이에요?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고,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혜정은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도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혜정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나와? 혜정은 남편이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니 편을 드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말도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 사과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 말은 혜정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외친 절규였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온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10년을 참았어. 10년을 미쳤나, 이 여자가. 미쳤다고요? 네, 미쳤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는 게 미친 거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당신은 단 하루도 나한테 관심 가져본 적 있어? 혜정아, 나도 꿈이 있었어.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사랑받고 싶기도 했어. 혜정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대로 내뱉을 뿐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엄마가 왜 이래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혜정은 아이들을 안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혜정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뭘 대화해? 어차피 내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그게 아니야. 나도 오늘 좀 놀랐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아니면 모른 척한 거야?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혜정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을 쏟아낸 후 혜정은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살 수 없어. 그 순간 혜정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함께 일했던 디자인 회사 후배가 준 명함이었어요. 김민주, 나레이터 명함에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명함을 꽉 쥐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혜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안의 명함은 여전히 실제였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주, 1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였어요. 여보세요? 민주야. 나 혜정이야. 언니 맞아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주의 반가운 목소리에 혜정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예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세요? 나 다시 일을 하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혜정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거든요. 정말요? 언니, 저희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찾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아침을 준비하는 혜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혜정아, 어제 일,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내가 잘 챙길 거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필요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알았어. 한번 해봐. 정말? 응. 나도.
어제 많이 반성했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왔어. 혜정이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소리를 또. 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디자인 일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에요. 애들은 누가 돌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꿈. 결혼한 여자가 무슨 꿈이야? 어머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혜정은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는 순간 1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언니 역시 실력이 그대로네요. 많이 부족해. 뭔 소리예요? 클라이언트가 완전 만족했어요.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엄마가 일을 했어. 일? 엄마가 일해요? 응, 엄마도 일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래. 다행이네. 고마워. 지지해줘서.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무관심했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혜정아, 네, 어머님. 내가 만든 거 봤어. 포스터 말이야. 혜정이 디자인한 지역 축제 포스터를 본 것 같았어요. 잘 만들었더라. 감사해요, 어머님.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양재를 배우고 싶었지.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이 나이에 뭘. 저도 이 나이에 시작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이가 정말 달라졌네.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오랜만에 봐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나레이터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혜정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민주의 스튜디오에서 정식 파트너 제안을 받았습니다. 언니 같이 사업해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언니만큼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 없어요. 혜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있었어요. 혜정 이제 조금은 나다워졌나? 엄마, 우리 반 친구가 엄마 만든 포스터 봤대요.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해. 자랑스러워. 혜정아, 수고 많아. 시어머니의 격려에 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도 양재 학원 알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그날 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혜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작은 방을 하나 구했어요. 집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혜정은 자신만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문패에는 이혜정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 디자인.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이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언니 축하해요. 시청 프로젝트 선정됐어요. 정말? 우리가? 네. 언니 디자인이 최고 점수 받았어요. 시청 홍보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것이었어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주야.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 실력이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방에서 취미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재를, 혜정은 도자기를 배웠어요. 혜정아, 내 작품 정말 예뻐졌다. 어머님 옷도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정말 신기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있었습니다. 혜정아, 네, 미안했어. 어머님, 내가 너무 답답하게 굴었지. 너도 꿈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잘 됐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시청 포스터 만들었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회사에서도 다들 내 이야기해. 고마워. 모두가 응원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혜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것이었어요. 혜정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떡해요? 눈빛이 살아있어. 꿈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야. 아버지도 딸이 자랑스럽다. 부모님의 인정은 혜정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늦은 게 아니야. 딱 맞는 때였던 거지. 혜정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작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와주었어요. 혜정아,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답다. 어머님이 만든 한복도 전시하면 좋을 텐데요. 나야 뭘.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도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 그림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제 아내 작품입니다. 자랑스러워요. 혜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순간을 꿈꿔왔었거든요.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혜정은 혼자서 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작품은 침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의 뒷모습이었지요. 두 번째 작품은 눈치였습니다. 여러 시선들 속에서 움츠린 모습을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폭발이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그렸지요. 네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갈림길에 선 여인이 당당히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은 나의 이름으로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다워졌구나. 그 그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꿈을 이루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혜정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지역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으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맞아. 쉽지 않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생기더라고. 이제 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 엄마, 저도 엄마처럼 꿈을 이루고 싶어요. 또요. 혜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라.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나레이터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도 눈물의 밤들도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혜정은 오늘도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